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내가 본 최고의 사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사주하고 나쁜 사주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좋은 사주라고 한다면 자신의 타고난 도구를 잘 활용한 사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쁜 사주라고 한다면 자신의 타고난 도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한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주는 내 운을 좋게 흐르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하죠. 그 용신이 너무나 대운에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주는 그 반대로 초년에 좋은 대운이 와서 남들에 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다면 그 초상급발, 개급발이라는 거예요. 운명은 공평하게 찾아와요. 초년에 대운이 좋게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대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초년에 대운이 불리하게 흐르면 그 이유는 누구나 좋게 흐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겠죠. 뭔가 운이 좋게 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명식과 이 사람의 삶을 음미해보면서 사주를 함께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사주를 보면요. 어떤 사주냐? 경호년, 신사월, 신사일, 정유시의 사주입니다. 사주가 되게 특이해요. 왜? 오행이 금 오행하고요. 화 오행밖에 없거든요. 또 깊이 들여다보면 일간이 신금 일간이고 월간도 신금이잖아요. 그런데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 이 사중경금에 나란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지는 유금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그래도 지지에 왕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지킬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이런 걸 신왕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는 신약해요. 왜? 신령하고 실지했으니까요. 이 일지가 비겁이나 인성이 아니고 월지도 비겁이나 인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월지를 잃었다라고 해서 신령했다, 일지를 잃었다라고 해서 실지했다라고 하거든요. 신령하고 실지하면 나머지 모든 자리를 비겁이나 인성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저는 신약한 사주로 봅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오행이 완벽하게 대치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 강한 기운을 약한 쪽으로 설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약한 기운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 기운이 뭘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토인성이 되겠죠. 이게 통관용신으로 토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강한 기운을 약한 쪽으로 설계시켜주면서 이 두 기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운, 그게 통관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통관용신은 토인성이고요. 휘신은 금비겁이 됩니다. 한신은 수식상이 되고요. 이게 통관의 관점에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억부의 관점에선 어떻게 될까요? 억부는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신강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갈라지는데요. 억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용신은 저는 이 정도면 수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왜? 보통 월지나 일지에 비겁이나 인성을 두고 있어야 가능하긴 한데 이 경우는 희지가 왕지이고요. 그리고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 사중경금에도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변수, 이 신금이 사중병화하고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사유반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수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휘신은 금비겁이 될 거고요. 한신은 토인성이 돼요. 재미있는 건 억부를 중심으로 보든 통관을 중심으로 보든 용이 한신이 어쨌든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용이 한신으로 쓸 수 있는 기운이 서로 같습니다. 이게 이 사주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정말 다양했어요. 영화배우기도 하고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 주지사를 했었던가요? 시장 일을 했었던가요? 그랬었죠. 감독이기도 하죠.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음악가이기도 해요.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걸 기획해서 성황리에 개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분야에 화려한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평생 굴곡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사람의 경우 금비겁, 토인성, 수식상을 전부 다 용의 한신으로 쓸 수 있는 사주라고 했잖아요. 대운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주는 목하고 화가 들어오면 좀 불리해요. 이 천연 대운은 목화로 흘렀을 때 좀 불리한데 이 개미 대운 같은 경우는 사오미로 가죠. 이것도 역시 불리합니다. 그런데 20대 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평생, 이때는 사신합이 돼서 수로 바뀌고 이때는 금이 들어오죠. 이 사람이 평생 대운이 너무 유리하게 흘렀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 병술 대운을 보면은 병화가 병신합을 해서 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술토가 원래는 토식 인성이면 나한테 참 중요한 기운인데 얘가 오수랍을 하니까 화로 바뀌잖아요. 원래는 불리하게 흘러야 되는데 천간에 병신합화 수로 바뀐 이 간지가 수극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개두라고 해요. 개두가 돼서 이 화관성의 불리함이 많이 덜어져요. 대운을 보면 계속 수가 들어오잖아요.
토도 들어오고 평생에 걸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용의한신으로 흐르는 사주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90대 대운에 갑진년이잖아요. 전 이런 대운의 흐름이 너무나 절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병술대운도 너무 기가 막혔고, 덧붙이면 20대하고 30대 때 토가 들어오는 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을류대운 같은 경우는 이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이런 걸 지지가 천간을 극한다고 해서 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금의 부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하고 화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너무 절묘한 대운이 흘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분이 화관성하고 금 비겁이 조금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물론 화관성이 조금 더 셉니다. 통관용신이 되려면 이 강한 기운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살짝 강해야 해요. 그래서 약한 쪽을 설계해 줄 때 이 두 개의 기운이 대치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쪽의 기운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면 통관용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화관성이 살짝 강한데요. 전 이 화관성이 금 비겁하고 균형을 이루는 만큼 어쩌면 이 사람이 이 관을 기신으로 강하게 쓰기보다는 좀 건강한 보수주의자로 자기의 삶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화기운이 강하니까 영화나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또 하고요. 사실 억구용신하고 통관용신을 보면 이 사주가 조금 다르잖아요. 쓸 수 있는 기운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대운은 너무 용의한신으로 절묘하게 아름답게 흘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신을 버려야 될 기운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신은 나에게 가장 넘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운에서 들어오면 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신을 꺼리죠. 그런데 기신은 놀랍게도 내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개성을 형성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이 화관성의 기운을 잘 썼기 때문에 결국 영화 감독이나 배우나 제작자로 빛을 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용신은 기신을 도구라고 했을 때 용신은 무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금 비거, 토 인성, 수 식상의 기운을 대운에 맞춰서 잘 썼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내가 본 최고의 사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는데 자칫 오해를 해서 뭔가 용신 만능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용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관점으로는 사주를 안 보셨으면 합니다. 실은 저는 억부적인 걸 중요하게 보지만 억부적인 관점으로도 이 사주의 용신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금 비겁을 용신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식상을 용신으로 보지만, 그래서 용신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사주를 좀 유연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용신보다는요 휘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주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또 한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주도 있어요. 기고신이라고 해도 불리함이 덜한 사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용신에 집착하시기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주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이 사주풀이를 함께 해봤고요. 전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영화를 찍고 출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 이게 사유합이 되니까 금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요. 대신에 병원년도 괜찮네. 병신합이 돼서 다 수로 바뀝니다. 정민년은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도 왕성하게 좋은 영화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코명리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1월 초에 개강하는 초급반 과정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1월 초부터 25년 1월 초부터 명리학 초면 명리 2기 초급반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명리학의 기본 뼈대가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수강료는 45만원입니다. 수강 신청하시면 1년 동안 다시 보기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개강일은 25년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7시 30분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이때 내가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1년 동안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특히 신년운세 콘텐츠를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간과 일주 같은 걸 올려놓고 댓글로 그래서 저는 좋나요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에게 수업을 1년 정도 들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2021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파이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시긴 했는데 본인 사주의 유불리함을 판단을 못하시는 거, 본인 사주의 용신을 모르시는 거, 그래서 신년 운세 콘텐츠를 보는데 결국에는 내년이 나한테 좋냐 안 좋냐를 꼭 물어보신다는 거,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서 한 5년? 10년?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한 선생님을 택해서 1년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한 선생님께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나랑 맞는, 결이 맞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을 한 분 택해서 한 1년 정도 사주명리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제 수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된 기본 과정이고요. 그리고 심화, 통변, 실전으로 된 전문가 과정 이렇게 1년씩 수업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제가 철공소에서 고급에 해당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1월 중순부터 심화 수업을 그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기초부터. 그리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 초급 수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수업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남겨둘 테니까요. 인연이 닿는 분들과 함께 내년부터 열심히 또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